Hello, everyone. Since most of the audiences here are Koreans, so I'm gonna do it in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나 이거를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립토 퀀트라는 온체인 데이터 제공 사업을 7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가 세상에 나오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최초의 이제 정산과 어떤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금융 자산이다 이런 혁신을 좀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좌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은행 계좌 번호가 이 1002, 883 이런 은행 계좌 번호에서 이제 다른 은행 계좌 번호로 얼마가 이동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 거래 장부가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알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를 구매하는 결제라든가 이제 어떤 재화가 생산되기 위해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내역들이 다 블록체인 상에 올라올 수 있겠죠. 이게 비트코인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CBDC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에 올라오면은 이제 15초 단위로 전 세계 모든 오렌지 주스의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재정 정책 같은 것도 이제 전부 다 퀀트 모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오렌지 주스의 수요와 공급을 15초 단위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라든가 어떤 CPI라든가 이런 것들이 15초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고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 금리를 인하하고 상승시키고 허키시하고 더피시하고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15초 단위로 이 매출을 계속 공시하고 이제 전 세계 경제 매트릭스가 실시간으로 디스클로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평가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듀 애널리틱스나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거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금융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온체인상에서 모두 다 계산이 될 수 있는 어떤 세상에서는 이제 추정이나 어떤 예측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의 금융 분석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슈도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코끼리를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듯이 눈앞에 있는 게 코끼리인지 용인지 뱀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게 달인 것 같다. 이 정도로 추정을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좀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사실 이런 비전을 보고 무려 7년 전에 온체인 데이터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게 요 크립토 퀀트라는 회사인데 요런 미래가 7년 동안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좀 통과되고 뭔가 요런 실제로 이제 크립토를 실생활에서 결제하는 그런 미래가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크립토가 이런 복잡한 어떤 경제 활동에 사용이 안 되니까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비트코인 사서 가지고 있는 거랑 비트코인 거래소에 보내서 파는 거랑 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디파이 생태계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보기 위해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비트코인 지갑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이 들어올 때를 매수, 이제 지갑에서 나갈 때를 매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일종의 평단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cost basis price를 계산할 수 있고, 그 cost basis price를 그 supply에 곱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종의 그 실현 시가총액, 그 realized cap이라는 어떤 그 수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온 그 자금의 총량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냐 보면은 지금까지 historically 보면은 거의 이제 그 800빌리언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들어온 그 1년치에 들어온 자금이 374빌리언 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갑자기 비트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냐, 그 374조 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걸 보면은 이 온체인상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지갑이 미국 소유 지갑인지 뭐 중국 소유 지갑인지 이런 것들을 그 알려진 그 어떤 엔티티를 가지고 레이블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애들 지갑을 레이블 다 해보니까 이제 알려진 엔티티 중에 미국 애들 비중이 2배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이 지갑들을 다 보니까 다 그냥 커스터디 지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커스터디 월렛에 돈을 넣는 애들이 왜 커스터디 지갑에 돈을 넣는지 보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그 페이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 하죠. 이제 뭐 ETF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애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를 해서 이런 커스터디 지갑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는 이제 그 커스터디 지갑들 위주로 봤을 때 그 지갑에 들어온 어떤 인플로우의 그 넷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초록색 보시면은 좀 확 이렇게 커스터디 지갑에 들어오는 경향을 이제 알 수 있죠. 최근에는 이 커스터디 지갑에서 좀 나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좀 슬프지만 이제 수요가 조금 더뎌진 상태고, 그 ETF도 비트코인 ETF 출시되자마자 이제 지난 20년 동안 블랙락 금 ETF가 쌓아 올린 어떤 AUM을 1년도 안 돼서 이제 추월을 했죠.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된 상태고,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열심히 사모았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주주 명부가 좀 바뀌었다. 그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그 알려진 그 known entity를 가지고 그 캡 테이블을 만든 거고, 이제 known entity를 가지고 보니까 그 ETF랑 government랑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요 돈이 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 코인베이스에서 좀 그 OTC 거래나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출금이 돼가지고 그 커스터디 지갑,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지갑으로 좀 강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unknown entity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런 모양이고요. 여기 표현된 그 others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거래가 이제 그동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잃어버린 비트코인이나 사토시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큰 그 틀에서는 그 known entity와 unknown entity의 비율이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비트코인 ETF 그 들어오는 어떤 수요가 굉장히 더뎌진 상황이고, 그 맨 위에 줄을 보면은 요 IBIT가 이제 블랙락 ETF예요. 그래서 위클리 인플로우로 봤을 때 그 한 번도 이제 빨간색이었던 적이 없는데 그 10만 불부터 갑자기 빨간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불 때부터 조금 그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3주 연속 빨간 불이고, 지금도 이제 조금 그 수요가 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비트코인 그 거래량을 보면은 이제 전체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 트레이더끼리는 그 디스트리뷰션 페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10만 불 부근에서 정말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졌어요. 요거는 이제 ETF 수요로 인한 어떤 브로커리지 거래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리테일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요때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매도 압력도 이제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오지들이나 뭐 채굴자들이나 그 이런 분들이 이제 현금화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일어나고 수요가 들어왔는데도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요는 지지부진하고 이제 매도 압력은 압도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지금의 장 상황을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좀 논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만든 지표 중에 불 베어 사이클 인디케이터라고 있는데, 요거에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그 인디케이터를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요거는 이미 하락장에 우리가 진입을 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실현 시가총액, realized cap, 이게 이제 온체인상에 들어온 실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에 실제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냐, 그거랑 그 명목상 시가총액 있잖아요. 가격 곱하기 supply. 이제 요거를 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의 총량이 되게 이제 지지부진하고 별로 이제 오르지 않고 시가총액도 좀 별로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걸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100를 사면은 시가총액이 $100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이제 $100가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realized cap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들어온 자금의 총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realized cap이 조금만 올랐는데 마켓 캡이 엄청 올랐어. realized cap이 2배 올랐는데 마켓 캡이 10배 올랐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적은 돈으로도 시가총액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realized cap이 많이 들어왔는데 마켓 캡은 거의 안 오르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많은 돈이 시장에 투입이 되더라도 시가총액을 지금 상승시킬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자일 때는 이 조금만 돈 넣어도 비트코인 시총이 막 뻥튀기 돼. 그런 거를 이용한 발명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 시장에 CB 데스크 이런 데서 돈 빌려가지고 시장에 돈 박으면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뻥튀기 되니까 내 장부상 북 밸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세일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비트코인 사지 마라. 지금 사봤자 이제 시가총액 뻥튀기 안 되니까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어떤 펀더멘털 같은 것도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우리가 펀더멘털 밸류에이션을 해볼 것이냐라는 논의에서 이제 가장 좀 지지를 얻는 가설은, 이 비트코인은 돈을 담는 그릇이다. vessel of money. 그래서 이 vessel of money에 돈을 이제 넣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넣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해시레이트예요. 그래서 그 그릇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많이 사가지고 채굴을 많이 하면은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채굴 기업들이 블랙락이나 이런 애들한테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이퍼 마이닝, 마라톤 이런 애들 다 이제 채굴기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떤 분은 이 해시레이트 보고 이거 채굴기 성능이 좋아져서 해시레이트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채굴기 성능으로 또 우리가 나눠보면은 채굴기 숫자도 나와요. 그 지금 거의 그 480대 정도의 채굴기가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다. 에이식 마이닝 그 채굴기가 돌아가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 오히려 요 채굴기 대수는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채굴기를 많이 사고 있는 거고, 저번 상승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기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저번 상승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채굴기 대수가 급감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상승장은 그렇게 이제 채굴기 대수를 이제 줄이거나 이런 상황은 이제 전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재미로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최근에 하락장 선언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인디케이터들을 하나로 이렇게 믹스한 짜집기한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요게 셀 시그널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요거가 온체인상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왔고 이제 얼마나 시총이 상승하고 이런 거 가지고 수급을 좀 보는 건데, 뭐 쉽게 표현하자면 리퀴디티 사이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리퀴디티 사이클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변곡점에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변곡점마다 이제 뭐 바이셀을 우리가 좀 표현을 좀 해보자면은, 지금은 좀 고점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요 리퀴디티 사이클이 다시 변곡점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반등을 좀 하려면은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사이까지는 우리 지금의 크립토 마켓이 좀 사이드웨이나 베어리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 마켓 이야기를 좀 하자면, 앞에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퍼 비트코인 디맨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금융시장에 ETF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비이클이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고, 거기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요 비이클이랑은 동떨어져 있잖아요. 왜냐면은 2018년, 뭐 2021년 이럴 때는 리테일이 이 시장에 들어올 때 이제 ETF나 이런 걸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바이낸스 앱을 설치해가지고 바이낸스 앱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수익률이 지지부진해지면 당연히 리테일 입장에서는 뭐 100배, 1000배 가는 이 알트코인에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소위 에셋 로테이션이 좀 일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비트코인 ETF를 리테일들이 이제 뭐 블랙락 ETF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알트코인 ETF로 우리가 에셋 로테이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이낸스 앱을 설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배가 될 동안 이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전고점을 거의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고 PVP 배틀필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제 그냥 싸우면서 파이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트코인 시즌 언제 오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알트 시즌이라는 게 결국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을 사면서 소위 에셋 로테이션이 대거 일어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알트코인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PVP 전쟁에서 승리한 애라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유동성을 이 시장 밖에서 끌어온 애들, 걔네들만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요 그래프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애들이 과거 상승장이고 초록색이 이번 상승장인데, 과거 상승장에 있는 애들은 거의 100배에서 1000배 가까이 상승한 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한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굉장히 극소수의 코인들만 이제 막 10배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더 시각화해 보면
검은색, 초록색 이렇게 검은색이 이제 콜리레이션이 안 된 애들이고 초록색이 콜리레이션이 많이 된 애들인데 비트코인이랑 그 콜리레이션 하는 어떤 패턴도 이제 지금은 단체로 검은색, 단체로 초록색이 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의 코인들만 초록색으로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알트코인 마켓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작년 알트코인 거래량을 보면은 97%가 업비트 안에서의 일어난 거래 중에 97%가 알트코인 거래예요. 비트코인은 뭐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 코인베이스를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얘네도 알트 시즌일 때 아닐 때가 있지만 이제 뭐 많을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트코인 거래량이거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합치면은 그게 거의 90%에 육박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냐. 대한민국은 업비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100% 리테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이 기관 계좌를 이제 보유할 수 없고 거래소 안에서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ETF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있으면 브로커리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관들이 이런 메이저 에셋들을 거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알트코인의 나라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154빌리언이에요. 코인베이스는 107빌리언이죠. 그러면은 코인베이스보다 저희가 거의 뭐 한 30% 더 알트코인 거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위 알트코인 거래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엑시 리퀴디티다 이런 오명도 좀 있는 것 같고, 요거를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저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법인 계좌 허용 같은 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좀 기관 수요가 살아나면서 좀 비트코인 시장도 살아나고 좀 알트코인 시장도 다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덥션으로 인해서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